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면 이제 사업자, 여러분들 사업자, 이렇게 사업자.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사업자들이 이제 사업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요즘 뭐 폐업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그만큼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뭐가 덜 거쳐?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사업자들이 만약 이제 도산하면 부가세가 덜 거칠 거 아니야. 그럼 국가가 그만큼 부가세가 덜 거치기 때문에 힘들어지지.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든 조달해야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소득세를 늘릴까? 법인세를 좀 더 걷어야 되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모르게 거칠 거야, 이제. 돈은 재정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 예산이 있으니까 그만큼은 걷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경기가 이제 잘 되고 사람들이 이제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창업하신 분도 많아지고 하면 부가세가 더 많이 거친다는 소리야, 그만큼. 근데 이제 어차피 소비되는 전체 규모가 정해져 있으면 좋겠지만, 경기가 이제 좋다는 거는 소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잖아. 많이 한다는 거는 부가세가 더 많이 거친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인데, 일단 이제 사업자의 개념을 이제 볼 거고, 거기 일단 첫 번째 1번 여러분들 사업자라고 해서 나오는 그 사업자 구분은 좀 이따 할 건데, 그 가로 1번에 납세 의무자 개념 보세요. 중요한 게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리 목적 유무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러니까 영리 목적인 것만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비영리도 여러분들 사업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는 이제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할 때 돼야 안 돼야 돼? 국가도 돼야지.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비영리법인 다 과세 물건을 공급하면 부가세 내셔야 돼. 그러니까 국가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틀린 말이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영역을 공급해야 돼. 독립적으로. 그럼 내가 어디에 종속돼 있는,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 내가 회계사로서 세무사로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공급을 할 거니까 과세를 할 건데,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되는데, 근로자들은 어떻게? 근로자들은 용역 제공을 누구한테? 우리 그 회사한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를 부가세를 낼 거냐요, 징수해서? 그건 아니야. 종속적인 부분들은 안 해요. 그걸 나중에 이제 면세 사업자라 불러.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로 제공자는 좀 다른데, 하여튼 독립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2번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유의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해서 이제 사업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사업자를 세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영리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사업성이 있거나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일단 영리성은 뭐라고 했어요? 영리성 있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영리성, 유무, 이제 불구하고 이제 있다고 하니까, 영리성은 꼭 사업자가 영리성이 있어야지만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된다. 틀린 말이고, 이건 사업성은 뭐냐면 계속 반복적인 공급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컴퓨터를 중고시장에 팔았어요. 한 번 판 거 갖고 납세 의무자가 되냐? 이제 그렇진 않아.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독립적이라는 건 이제 인적 독립성, 물적 독립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물적 독립성이라고 해서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어디에 종속하지 말라는 소리야. 종속해. 그러니까 근로자는 뭐가 아니다? 사업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근로자는 아닌 걸로 이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요걸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그 납세 의무자를 이제 두 가지로 해서, 일단 첫 번째, 일반적인 사업자와, 그다음에 또 뭘 할 거냐면,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그러니까 재화를 수입하면 여러분들, 얘네들은 사업자 여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납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잖아요. 직구할 수 있잖아요, 물건을. 그러면 부가세가 붙어 들어와요. 그거는 무조건 내셔야 돼. 근데 이거를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내기가 좀 어렵잖아. 한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관없다는 거는 무조건 납세 의무자인데, 이거를 대신 세관장이 대신 징수해요. 대신. 그래서 세관장이 보통 징수를 해서 납부할 거다. 그러면 부가세를
물건 가격이 100만 원짜리면 110을 받아요. 110을 받아. 그래서 110을 받을 건데 10도 부담이 돼 있어 이미.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신고해서 원래 납부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한다? 세관장이부터 수입할 때 신고를 할 거다라는 거죠. 납부를 할 거라는 거고. 그럼 얘도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되고, 그럼 사업자는 여러분 둘로 나눌 거 이제. 하나는 일반 사업, 과세 사업자하고 이 면세 사업자로 나눌 거 이렇게. 그리고 과세 사업자도 한번 나눠볼게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 이 둘은 부가세를 내야 되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이 VAT가 부가가치세법이에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그 다음에 사업자이기 때문에 뭘 하셔야 돼? 부가세 납부하셔야죠. 일단. 그 다음에 얘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어요.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사업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얘는 달라. 얘는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여러분들 사업자긴 사업자야. 사업자긴 사업자인데 나는 이제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써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뭘로 할 거냐? 얘네들은 다른 표현을 써요. 두 가지인데 소득세법하고 이 법인이면 법인세법상 사업자를 불러 이렇게. 그래서 사업자.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뭐 하셔야 돼? 사업자 등록은 하셔야 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가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여러분들 학원을 차렸어. 학원을 차리면 학원의 대표적인 면세 공급이에요. 면세 공급. 교육이 있기 때문에. 교육. 그러면 학원을 차리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돼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학원을 차리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하시고, 그러면 면세 사업자라고 떠. 이렇게 면세 사업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면 뭐는 내셔야 돼.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내셔야지. 사업자라고 해서. 과세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부가세 과세가 안 된다는 소리다. 응?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제 구분해서 일단 보셔야 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보시고, 책에 있는 거는 간단히 제가 정리할 테니까. 그 왼쪽 페이지에 사업자 요건이라고 써 있는 거, 거기 가로 1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리성, 아까 얘기했죠? 영리 목적 유무 불구하고 이제 사업자가 될 수가 있고,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사업성은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사업자 여부 판단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싶으면은, 3번에 독립성이라고 해서 이제 인적 물적 기준으로 독립성을 갖추고, 그러니까 누구의 고용이나 종속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물적 독립성이라고 해서 이제 사업장이 있어야지 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은 뒤에서 다시 배울 거니까. 그다음에 심화학습 보시면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소득세 배우고 일단 이런 게 있어요. 농가부업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농가부업 소득인데, 농가부업에서 이런 거야. 내가 농민이 이제 쌀을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파는 농민이 있는데, 그분이 겨울 되면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없으니까 내가 민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부업으로 돼지나 소를 키워 팔아요, 지금. 그러면 그 중에서 돼지, 소 키운 이제 그 차익만큼을 과세시킬 거냐, 소득세로 과세시킬 거냐인데, 일정 규모는 비과세 해줘요, 비과세. 웬만큼은 다 비과세야. 소 몇 마리 팔았다고, 소는 뭐 50마리고, 돼지는 뭐 600마리고, 뭐 하여튼 뭐 마리 수가 있어. 그거랑 민박이나 이제 이런 전통주 제조나 아니면 이제 그 시골에서 해주는 이제 금액은 금액 기준으로 아니면 이제 일정 규모 기준으로 해서 면세를 해주는데, 그렇게 소득세를 면세해주면 그때 관련된 부가세도 면세해주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민박을 하고 있어요. 민박인데 내가 업으로 민박하신 분 있잖아. 그분들은 무조건 과세지. 근데 농가 부업으로 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그 농민이 부업을 하는 민박은 부가세 과세를 같이 안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독립성 관련된 사례라고 해서 농가 부업 들어오면 그 1번, 2번 있잖아요. 1번이, 아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소리야, 이게. 그래서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는 거고,
일반적인 민박, 음식물 판매. 거기 시골에서 만약에 음식물 판매하거나 특산품 제조하거나 이런 것들은 과세해야지, 일단. 그래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가세도 과세하겠다, 같이. 하여튼 그런 얘기니까, 나중에 소득세 한번 배우시고 하면 더 이제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오른쪽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과세할 때 목표가 이제 납세의무자가 뭘 과세할 건데, 이건 뒤에 2절에서 배울 건데, 이 세 가지를 과세할 거예요. 이 납세의무자가 하나는 첫 번째, 재화의 공급을 과세할 거고,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 대상은 재화를 공급하는 거. 거기 오른쪽 4번, 가로 4번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용역을 공급한 걸 과세할 거고, 공급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을 과세할 거고, 그럼 하나 더 있어요. 용역의 수입이 있잖아. 용역의 수입은 과세를 하기 어려워. 아니면 외국에서 변호사 회계사가 지금 들어온다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럼 비행기 탔으면 얘 변호사 탔으니까 빨리 니네들 준비해라 해서 들어올 때 세관이 불러다가 뭐 할 거야 그러면? 얘가 와서 뭘 공급한 게 없는데? 근데 수입은 어떻게 할 거야? 물건을 샀잖아. 내가 샀으니까 들어올 때 세관을 통해서 보낼 거 아니야? 그때 다 과세시키면 돼. 그래서 면세를 제외하고는. 근데 얘네 용역의 수입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용역의 수입은 과세를 안 한다. 만약에 이걸 안 하면 회계사가 만약에 미국 회계사가 여기서 서비스하는 거는 부가세가 안 붙고 우리가 제공하는 건 부가세 붙으면 다 걸로 가겠지. 예를 들어서 걸로 안 가. 걱정 안 하셔도 돼. 아니 무슨 미국 회계사가 뭘 한다고 미국 변호사가 뭘 한다고 와서 뭘 하겠어요. 근데 와서 일해주는 데도 있어. 일해주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과세할 거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할까 하면 대리납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런 방식으로 과세는 해요. 당연히. 과세는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과세를 안 해버리면 형평이 안 맞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하여튼 지금 요거는 이제 오른쪽 4번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얘네들이 사업자가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누가 공급해야 돼요? 거기 보시면 이게 사업자가 공급한 것만.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재화용역 공급하면 반복성이 없잖아. 이게 없으니까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해요. 근데 재화의 수입은 아까 뭐라 그랬어? 사업자 상관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아닌 자, 빈 자 둘 다 과세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심화학습. 그 심화학습은 조금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시험에는 가끔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1번, 4번만 체크해 놓으세요. 1번, 4번만. 나머지 2번, 3번은 나중에 보시고. 그럼 만약에 1번이 쉬운 건데, 그거 뭐라고 썼냐면, 거래 징수를 내가 안 했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물건을 공급했대요. 재화 영역을. 그럼 과세해야 하네. 안 할 거 이거? 그럼 누가 이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겠어? 물건 팔겠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거래 징수 여무, 우리 거래 징수를 했던, 아니면 거래 징수라는 건 부가세를 네가 그만큼 받아왔던, 안 받아오면 누가 내야 돼? 내 돈으로 내가 내야 돼. 아니 물건 팔았을 때 얘한테 이제 돈을 받아서 내면 되는데 굳이 싸게 팔려고 부가세를 안 받아서 부가세 우리 안 받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물건 팔면 어떻게 돼? 내 돈에서 부가세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징수 유분 상관없이 또 하나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자 등록 안 했으면 이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면 재화영역 공급할 때 과세를 안 한다고 했죠. 이건 안 한다고 했죠. 이건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공급을 했으면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때는 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는 거야. 그거는. 사업자가 아닌 분이 일시적으로 하나 공급한 거는 사업용이 아니잖아. 근데 집에서 막 비누 만들어서 공장을 집에다 만들었어. 그래서 집에서 뭐 맨날 택배회사가 뭐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물건 팔고 있대.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 뭐 하나 했더니 뭐 하고 있어? 뭘 팔고 있어. 근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됐어, 집에. 그냥 파는 거야, 그냥. 그럼 어떡하겠어? 대충 보다가 한 1년 동안 얼마 판지 대충 계산해서 나중에 들어가 봐서 급습하는 거지, 가서. 그러니까 재고가 뭐 10억씩 쌓여있고 뭐 이랬어. 그러면 대충 얼마씩 파는 거,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했을 때 이제 추정되는 이제 금액들을 다 찾아갖고 그거에 10% 했더니 뭐 3억 나왔다. 그럼 부가세 3억 부과시키는 거야, 이렇게. 내는 거야, 결국은 내는 건데 안 걸려서 안 내는 거야, 이게. 숨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내는 사람도 있으면 그럼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불법. 그래서 내야 된다는 이제 표현이고 4번 보세요. 4번은 만약에 법인이 여러분 청산한다고, 이건 나중에 법인세에서 나오는데 청산한다고 딱 만약에 선언을 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문 닫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청산 절차를 한 다음에 그게 끝나야지 문을 닫는 건데 그 기간에, 청산 절차 기간에 물건을 팔았어. 그럼 과세해야 해.
해야지, 이거는. 완전히 문 닫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과세하는 경우라고 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고 나왔고, 밑에 납세 의무자, 사업자의 분류에서 아까 말했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사람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이제 소규모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인데,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제 올해 시험, 18년도 시험에 이게 두 문제 나왔더라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중요성이 떨어지긴 한데 아주 쉬워요. 과세하는 방식 자체가. 그래서 따로 공부하시면 되고, 거기 보시면 매출액이 4,800만 원이 안 되는 간이 사업자는 이제 우리 과세 기간이나 이런 것도 다르게 계산할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가로 2번에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한 1번만 읽어보시면 되는데, 2번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만약에 실질, 그 명의랑 실질이 다르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사업을, 내가 게임방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명의는 내가 하면 내가 다른 게임방도 많아갖고, 그거를 하나를 내 친척 동생한테 이름만 빌려서 쓰고 있어요. 내가 사업은 다 하고 있고, 친척 동생이 하는 것처럼 명의만 빌린 거야. 그럼 나중에 확인이 되면 누구한테 과세시킬 거야? 나한테 과세시켜야지. 그래서 그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명의자한테 과세시키진 않겠다. 그래서 이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대원칙이야. 대원칙이고, 무조건 이르진 않을 거야, 나중에. 그래서 명의자한테 과세시키는 이제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이제 맡기는, 내가 이제 물건을 맡겼을 때 이제 맡겨서 이제 우리 거래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 명의자한테 과세시키는 또 방법도 있어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과세 기간은 하여튼 뭐 30분까지니까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제가 보도록 할게요.